그 추세를 알면 그 다음에 이제 추세에 대한 어떤 전략을 세우려면 이 추세대라는 게 이게 띠예요. 띠 밴드, 영어로 따지면 밴드. 이 추세대를 그러면 어떤 범위를 가지고 움직인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게 횡보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박스권, 이게 박스권 같으면은 이게 여기 박스권이 뭐냐. 자, 먼저. 자, 추세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추세를 알면 그 다음에 추세대를 알아야 되는데, 추세대를 알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전략을, 이렇게 매매든 추세든 어떤 이렇게 매매든 투자든 이렇게 전략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관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추세대라는 것은 제가 상승을 할 때는 이 지지선이 중요하다. 이게 지지선이 이게 추세선이에요. 상승을 할 때는 이 지지선이 주추세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이 지지선하고 보통 이렇게 평행하게 그리면 되게 이제 100%는 아니지만 대략 맞아요. 평행하게 그리면은 위에가 이게 이제 저항선이 된다. 저항선. 그러니까 지지선을 맞고 올라가고 저항선을 맞고 떨어지고, 한동안은 이런 추세로 가는데, 근데 이제 추세대가 반드시 이렇게 평행하게 그려지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종목 저 종목 그리다 보면 추세대에 이제 여기 지지선은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 지지선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평행하게 그려지는 게 그 한 7, 80%인데, 한 10%, 20%는 이렇게 이제 여기 평행한 것보다 조금 이렇게 벌어지게 그려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평행선보다 이렇게 좁게 그려질 수도 있다. 이것은 이제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게 반드시 이 추세대를 이렇게 반드시 평행하게 그려야 된다, 이게 아니고, 그때 흐름에 따라서 이 저항선을 그리다 보면 대부분은, 보통은 이렇게 평행하게 그려지지만, 일부는 이렇게 이제 평행보다 조금 더 이렇게 각도가 있게, 아니면 각도가 이렇게 좁게 이렇게 벌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지선과 저항선 사이에서 가격에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어떤 밴드를 가지고 움직인다. 밴드. 제가 비트코인에서 계속 이걸 그려놓고 있잖아요. 보면 하락 추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락 추세에서 중요한 것은, 제가 위에 이 저항선이 중요하다. 이 저항선이 중요하고, 저항선을 먼저 그려놓고, 이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저항선을 그려놓고, 보통 이렇게 평행하게 그리면 그게 이제 보조 추세선이고, 이게 저항선이고, 이게 지지선이 되겠죠. 지지선. 그래서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이보다 더 이렇게 이제 이게 더 이렇게 넓게 그려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좁게 그려질 수도 있고, 그건 이제 흐름에 따라서 그 맞춰서 그리면 되는 거고. 네, 횡보 추세는 여기 밑에 이게 지지선이 중요하죠. 지지선을 그려놓고 이제 보통 평행하게 그리면 이 평행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근데 이게 100% 그런다는 게 아니고, 확률로 따지면 제가 늘 얘기했듯이 한 70%, 80% 확률이 그렇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보다 이렇게 넓은 각도를 벌릴 수 있고, 이렇게 좁은 각도를 벌릴 수 있다. 이제 이것은 종목마다 이렇게 밴드를 그리다 보면 이게 그려지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추세대를 그리면 추세대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매수 매도, 그러니까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으면 매수 매도 어떤 타이밍, 제가 했던 매수 매도 타이밍, 이것은 이제 단기 타이밍이죠. 단기 이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추세대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주추세선 있잖아요. 주추선에서 이렇게 자꾸 부딪히면 이게 섣불리 매수하시면 안 돼요. 이건 지켜보고, 그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자꾸 부딪힌다는 건 여차하면 이거 깰 수도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좀 이렇게 비싸게 사더라도, 그 비용을 치르고 좀 비싸게 사더라도, 이렇게 수익을 좀 줄이더라도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렇게 자꾸 부딪히면 잘못하면 깰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이렇게 사서, 여기서 사서 여기 이제 저항선 맞고 내려올 때 팔면 이만큼의 수익이 생긴다.
그죠? 이게 매매를 하신 분들은. 이제 저희처럼 중장기를 하는 분들은 이제 여기 지지선을 깨지 않는 이상은 그냥 쭉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고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저점을 연결한 이 추세선을 깨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각도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각도가. 그죠?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러면 이게 더 좋은 흐름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또 여기서 위를 자꾸 부딪힌다. 이 저항선을 자꾸 부딪힌다는 것은 여차하면 이걸 깬다는 얘기겠네. 이게 좋은 얘기죠. 아까 이제 저점을 자꾸 부딪힌다는 건 잘못하면 밑을 깰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위를 자꾸 이렇게 가서 부딪힌다는 얘기는 위를 깰 수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깨서 가면 더 좋은 흐름으로 가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관리를 하면 되는 건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게 추세대, 그러니까 이게 여기 주추세선을 그리고 평행하게 이렇게 보조선을 그린 다음에, 그래서 이게 어디서 부딪힌지를 잘 관찰을 하면서, 이게 관찰을 해야 돼요. 관찰을 하면서 이게 대응을 해 가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래서 이왕이면 이게 추세선 하나만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평행선까지 그려놓고 보면, 그러면 이 채널을 통해서 이게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게 대응 내지는 아니면 판단을 해가면 된다는 얘기고, 하락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락할 때도 여기 위에 여기에 이렇게 이제 저항선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 지지선을 그리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제 물론 이제 하락 추세에서는 매매든 뭐 투자든 안 하는 게 좋지만, 혹시라도 실수로 들어갔다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만 그렸으면 판단이 안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조선을 이렇게 그려두면, 그려놓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 선을 깨면 여기서는 만약에 이런 데서 샀다, 이런 데다 샀다 하면은 여기서 손절을 해야죠. 손절을. 왜 손절 안 하면 이제 손실이 엄청나게 커질 거니까, 이렇게 커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판단들을 하려면은 여기 주추세선도 그리고 밑에 이렇게 보조 추세선도 그려서 이렇게 이 포인트를 알고 있으면, 그래서 내가 손절을 한다면 어떤 선을 기준으로 손절을 할 거냐. 그러니까 손절이라는 것도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손절이라는 것도 또 기준을 가지고 해야 손절을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손절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손절도 잘해야 돼요. 무섭다고 확 던지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죠. 기준을 가지고. 이번 주 목요일 날, 금요일 날처럼 무섭다고 확 던지면 안 되는 거고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죠. 특히나, 그죠? 여기 수강생들 같이 이렇게 이제 교육도 받고, 또 차트에 대해서도 저기 교육도 받고, 이렇게 차트에 대해서도 좀 알고 이런 분들은 아무리 무서워도 그냥 근거 없이 손절을 하면 안 되죠. 손절도 잘 한다는 얘기는, 손절을 하더라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근거를. 그냥 막 본인들 감정대로 오시면 안 되고, 감정대로 하면 이제 후회하죠. 시간 좀 지나서. 그렇죠?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건 자꾸 뭐예요? 나중에 후회를 안 하려고, 가능하면.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후회를 가능하면 적게 하려고, 그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추세대를 이렇게 그리면은 어디가 손절이고 어디가 익절인지 이런 기준을 잡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익절도 손절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으면 그걸로 만족하면 돼요. 내가 익절했는데 거기서 두 배, 세 배를 가더라도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익절을 딱 했다, 그러면 그걸로 만족하면 돼요. 손절도 마찬가지예요. 손절도 내가 손절을 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손절을 딱 했으면, 손절하고 나서 다시 올라간다고 해도 후회할 거 없어요. 왜? 나는 명확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횡보할 때도 마찬가지로, 횡보할 때도 이렇게 먼저 주추선을 그리고 이렇게 평행선을 그린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이제, 예, 여기 위에를 깼는데 막 거래량 터지면서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제 거래량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뚫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0% 올라간다 해가지고 여기서 잡았는데 다시 내려온다. 그럼 이게 안 맞네. 이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속임수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속임수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다고 확 따라잡으면 안 되고 이게 가려고 했으면 이렇게 갔다가 내려왔다가 여기서 지지받아서 올라가는 거. 여기서 여기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여기 저항선이 지지선이 되죠. 올라가는 걸 보고 여기서 사야. 여기서 사면은 이게 리스크를 확 줄여서 하는데 그냥 올라간다고 여기서 막 갈 거다 생각하고 쫓아가면 그러면 이게 속임수가 되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뭐 포스코 그렇죠. 거기 상한가 갈 것처럼 쫙 갔다가 그냥 쫙 빠지잖아요. 이게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요. 그죠? 그럼 거기 개인들이 얼마나 많이 따라가겠어요. 대한민국 개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막 에코프로 살려고 응? 돈 들고 있다가 고객 애탁금이 50주나 넘게 딱 들어왔다가 막 에코프로 막 포스코 홀딩스 막 이런 것들이 막 곧 상한가 갈 것처럼 막 25% 6%막 가니까 응? 얼마나 많은 개인들이 샀겠어요 거기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세대를 이용해서 아까도 한 얘기지만 이게 이런 상승 추세로 가다가 아까 얘기한 이렇게 자꾸 아래를 부딪힌다. 아래를 자꾸 부딪힌다는 것은 부딪히고 나서 이렇게 해서 이게 가려고 했으면 여기 일단 뚫어야 돼요. 뚫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부딪혀서 이렇게 올라가야. 이렇게 딱 올라가다. 그러면 여기쯤 내가 안 들고 있다면 여기쯤 이게 비싸게 사더라도 여기쯤 사야 그게 맞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다시 부딪힌다는 얘기는 그리고 여기서 뚫고 못 갔다는 얘기는 이게 여기서 다시 여기를 뚫을 확률이 높다. 자, 그러면 여기 뚫고 여기를 못 뚫고 여기를 뚫고 내려면 여기가 이제 이런 데서 사신 분들은 여기가 손절선이 되는 거고, 죠? 여기서 산 분들은 손절선이 되는 거고, 뭐 이런 데서 사신 분들은 여기서 익절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샀냐에 따라서 어느 타이밍에 샀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익절이 되는 거고, 누군가는 손절이 되는 거고, 이런 것이죠. 여기서 산 분들, 그죠? 막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이런 것들이 막 쫙 갈 때 따라잡은 사람들은, 그죠? 그분들은 손절을 해야죠, 손절을. 손절 바로 해야죠, 바로. 어떤 기준을 세워놨다가. 손절을 안 하니까 그 다음날 하락이 나오면서 그냥 이틀 만에 마이너스 40%가 확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 전날만 손절했어도, 그죠? 그 손절 폭을 반으로는 줄이지 않겠어요? 손절을 하겠다면, 손절하려고 했으면 유리할 때여지 왜 꼭 불리할 때 하냐는 얘기예요. 그게, 그게 왜 그래요? 기준이 없으니까. 이게 어차피 손절할 것 같으면 저기서 할 것을, 그거 뭐예요? 이거 후회해봐야 소용없죠. 그래서 기준은 항상 미리 가지고 있어야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때 움직이는 거 보고 기준을 세우면 그 기준은 지켜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미리 기준을 세워놓고 있다가 손절이든 입절이든 그 기준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딱딱 해야 돼요. 나중에 후회를 하더라도. 그래야 나중에 후회를 하더라도 덜 한다. 후회를.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하려면 지금 이제 추세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추세대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중요한데 자, 그 다음에 이 조정을 할 때 이 조정 폭이 있다는 거죠. 이걸 이제 저희가 많이 쓰는 건 아닌데 알아두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상승을 많이 하다가 하락을 하면 아니면 조정을 하든 이게 다시 올라갈 것 같으면 조정이 되겠죠. 그러면 몇 프로까지 조정을 할 거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뭐 다우 이론에서도 하고 뭐 여기
이거 있었는데 보통 이제 기술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은 엘리어트 파동에서 이 피보나치 급수,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그러죠. 피보나치 급수,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해서 그 HTS에 보면 이게 딱 있어요. 그래서 올라간 것 대비해서 몇 프로 내려오냐 했을 때 보통 1번으로 내려오는 게 이게 38.2%, 이게 38.2%, 이게 100%는 아니지만 한 7, 80%가 그렇다는 거죠. 이게 조정하고 올라갈 것 같으면 여기 고점 대비 내려오는 폭이 여기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한 38.2%. 그다음에 중간쯤이 여기 고점 대비해서 약 절반. 그다음에 많이 내려오면 한 61.8%. 이게 많이 내려오면 61.8%. 그런데 제가 전에 에코프로 설명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고점 대비 이 조정폭이 이렇게 이게 큰 것보다는 조정폭 이항이면 적은 게 좋다. 그러니까 조정폭이 큰 것보다는 적게 거치면서, 그러니까 여기 한 38.2% 정도. 그러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이틀 만에 거의 한 마이너스 40% 정도 내려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선이잖아, 이 정도 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0% 넘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 40% 정도 내린 겁니다. 에코프로가 이틀 만에 마이너스 40% 내려니까 막 엄청 막 많이 내려온 것 같지만, 이런 조정폭을 놓고 보면 만약에 에코프로가 여기서 고점을 돌파해서 간다고 하면 가장 적게 조정을 한 거예요. 마이너스 50%를 간 것도 아니고 마이너스 61.8%를 간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알고 있었으면 겁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 조정 잘한다. 뭐 거기서 더 살 건 아니지만.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거의 마이너스 한 39%? 그러니까 이 근처. 그건 이제 고점을 돌파할지 안 돌파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조정폭이 피보나치로 보면은 38.2%, 50%, 60%뭐 이런 숫자를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이건 HTS 보면 다 있어요. 그래서 갖다 딱 대면 딱 나옵니다. 그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할 때도 이게 이제 반등을 이제 반등이죠. 하락할 때도 이렇게 반등을 하는데 1번이 이게 38.2%, 여기 내려온 폭 대비해서 38.2%. 그다음 2번이 이거 내려온 거의 한 절반. 3번이 66%.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반등폭이 적을수록 이게 다시 내려갈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반대로 여기는 조정폭이 적을수록 이 고점을 돌파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반드시 돌파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한 거, 이거 조정폭이 이것보다는 이 조정폭이 적은 것이 고점을 넘어간다면 고점을 돌파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이건 반대예요. 이거 하락 추세에서는 반대죠. 하락 추세에서는 이게 여기 반등폭이 적을수록 다시 여기 전저점 있잖아요.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확률이 높다. 반대로 해서 이게 조정폭이 커질수록 여기서 어쩌면 이게 돌릴 확률도 생긴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조정폭이 커지면, 조정폭이 이렇게 막 61.8%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서 뭐 돌릴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이게 돌리다가 다시 하락으로 갈 확률도 높아진다는 얘기죠. 이게 커지면. 이 말 이해가세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런 조정폭이 있다는 거,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통계죠, 통계. 통계에 의해서 이제 이 피부나치 수열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상당히 이제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통계치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상을. 이게 그대로 막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대응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 거니까, 그죠? 이런 숫자들을 알고서 대응을 하면은 나름대로 어떤 심리적으로 본인들이 어떤 멘탈이 관리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종목을 보니까, 어떤 종목이 이렇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쭉 올라온 것 대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여기 한 마이너스 50% 정도.
마이너스 50% 정도 내려왔다가 여기서 돌아서 올라가더라. 돌아서 올라가더라. 얘기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가 내려왔는데도 여기에서 다시 되돌려 가지고 상승으로 해서 전고점을 넘어가더라. 이런 일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게 되돌림이에요. 이게 되돌림. 그래서 상승으로 갈 것 같으면 이렇게 하락폭이 커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 대비해서 막 여기 거의 다 내려버리면 이건 어떻게 보면 추세가 끝난 것이죠. 보면. 자, 그래서 이게 조정폭을 이렇게 좀 알고서 우리가 보면 이게 추세를 먼저 알아야 추세대를 우리가 이제 그릴 수가 있고, 추세대까지 알면 우리가 이제 어떤 조정의 어떤 폭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락을 할 때도 반등폭을 어느 정도 알면서 내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내가 어떤 매매자가 됐든 투자자가 됐든 대응을 할 건지. 그래서 매매를 하신 분들이 그냥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얘기한 이런 어떤 피보나치 이런 되돌림 폭을 이용해서 어떤 매매에 대한 손절 익절을 이런 어떤 이 조정폭과 아니면 반등폭 이런 걸 이용해서 어떤 익절폭과 아니면 어떤 손절폭을 잡으면 그래도 그건 나름대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손실을 줄여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수익도 내가 어디서 잘라야 될지 이런 것들을 알고서 하면 나름대로의 내가 어떤 상승 추세를 끌고 갈 때, 이런 또 조정폭을 알면서 하면은 이게 전고점을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가면.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에코프로 얘기했잖아요. 이게 고점 대비 이게 마이너스 15%를 안 넘어가면 이 전고점을 돌파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그때 안 넘어가고 전고점 돌파했잖아요, 그때. 자, 잠깐 한 5분 쉬었다 가겠습니다.